예, 오늘도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화장에 이어서 오늘 원류장입니다. 이렇게 딱 훑어보니까 중화, 원류, 통관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요 세 단계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닌 자랑을 좀 하게 됐는데 일단 좀 자랑을 좀 참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철저 선생님이 한문을 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산맥, 풍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제가 1, 2, 3, 4, 5, 6, 7, 8 해서 전부 번역을 해서 해놨어요. 그냥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시기만 하면 철저 선생님의 이론이 뭐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원류, 하청, 기, 근원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서 근원이 일어나는가. 일어났으니까 흘러서 도착해서 머무르는 방향이 어느 곳인가. 기틀을 꽉 잡고 잡을 꽉자예요. 차, 중구 이 가운데 딱 잡고 있으면 온다. 올 것을 알고 역시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조금씩 읽어 드릴까요? 다음은 본인의 논문 중에 원류용신절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적천수 천미에서의 이 원류장을 중화장 다음으로 두고 그 다음 통관장을 두고 이 3장을 중요시하였다. 하나의 명제를 살펴보면 사주에서 원류로부터 흘러나온 흐름이 있다.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중에 가장 강한 오행으로 그 오행으로부터 출발하여 끊이지 않고 생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나가다 끝나는 오행이 바로 사주의 주인공 용신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관성에서 머물렀다면 공직에서 성공할 것이요 재성에서 머물렀다면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유백원의 주석을 보자라고 했지만 유백원의 주석도 약간 비슷해서 저거 하고요. 이 또한 본인의 논문 내용이다. 이것을 유백원 주도 했어요. 달에 전기도 볼 필요 없다고 한다. 태어난 달에 가장 강한 오행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그 발현한 오행이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멈춰지는지를 보라 한다. 유백원은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종착점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 이유는 원류에서 흘러가다 보면 종착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임철조는 이를 이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건 너무 길어서 다 하려면 안 되니까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번역한 것만 해서 읽어드리려도 꽤 길어요. 임시가 말하였다. 원두라는 것은 사주 가운데 왕한시를 말하는 것이다. 재관, 인수, 식상, 비겁 요거 띄이죠? 예, 띄어야 돼요. 왜 비겁까지 했는데 식상을 안 띄나요? 예. 이것도 또 잘못됐죠? 이렇게 하면 맞죠. 이거는. 이렇게 맞네. 등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가 원두가 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두라는 것은 사주에서 유통하고 생하고 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격국에 유리한 것을 얻으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혹 비겁에서 일어나 재관에까지 끝나는 것을 반기고 혹 재관에서 일어나 비겁에 끝나는 것은 꺼린다. 그러면서 이제 산수 풍천에 때 용이 어쩌고 이제 막 내려와요. 그런데다가 이 태복성, 태식성 이런 거 있으니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죠. 논문 내용이 이와 같은 임철전을 보다 자세하지만 원두초의 풍수지를 비유해서 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1번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철저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원두가 연월에 일어나서 식신이나 인성이면서 흐르기 시작하여 월시에 재성이나 관성이면 즉 위로 조상과 부모의 음덕이 있고 아래로는 자선의 복이 빛날 것이다. 혹 연월에 재성이나 관성이 일어나 일시에 상관이나 겁재가 머무르면 즉 조업이 깨질 것이고 마누라는 죽고 자식은 극할 것이다. 만약에 일시에 재성이나 관성이 일어나 연월에 식신이나 인성이 머무르면 위로는
조상과 부모의 빈남을 다투고 아래는 자손과 더불어 사업을 일으킬 것이다. 혹 일시에 재성과 관성이 일어나 연월의 상관이나 이런 안 좋아요. 겁재가 머무르면 즉 조업을 형통하기 어렵고 새로이 자기가 창업하게 될 것이고 흘러서 연월의 관성이나 인성이 머무르면 그 조상은 총고함을 알 수 있다. 상관이나 겁재라면 그 조상이 초라하고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흘러서 머무는 곳에 월에 재성이나 관성이면 그 부모가 창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상관이나 겁재라면 그 부모가 재산이 깨졌음을 알 수 있다. 참 머물러 어느 곳에 일시에 재성이나 관성이나 식신이면 반드시 빈손으로 집을 일으켰으며 혹 천은 현명하고 자식은 귀하게 될 것이다. 흘러서 머무는 곳에 일시에 상관이나 겁재, 편인이면 모두 반드시 천은 비루라고 그래요. 이거요. 비루하고 아니죠. 비추하고 자식을 뭐 보죠. 예. 누추하고 이런 제기를 이렇게 누추하고요. 누추하고 자식을 잘못 보잘것없고 혹 초로 인하여 화를 부를 것이며 집안은 깨지고 욕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일주가 반기는 것과 꺼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니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없다. 논문 내용이다. 여기부터 핵심적인 명절을 감명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원두의 바른처럼 연월에서부터 너무 기네요. 임술자가 자기신 사용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6번, 7번도 또 원두에서 흐르고 어쩌고 8번 또 나가고요. 9번 있고요. 10번, 11번 있어요. 자, 이게 논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논문에 핵심적인 이론은 명절을 감명하는 거 하는데 원두로부터 흐름이 시작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에 중간에서 저지하는 오행이 나타나 흐름을 막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저지하는 신이 관성이라면 관에게 화를 입게 되는데 그 관성을 식신이나 상관이 견지하여 준다면 혹은 인수가 와서 화해 준다면 야창한 중화용신론에서도요. 철저 선생은 육신론을 많이 쓰셔요. 네, 많이 쓰세요. 인수가 와서 화해 준다면 그 도와주는 육친성의 덕을 본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종착된 곳에 육친성이 명조의 주인에게 기신으로 작용하면 그 기신은 육친으로부터 해를 입거나 용신으로 작용하면 이름이 있다고 설명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12, 13, 14, 15 보세요. 만약에 인성이것 또한 일주 용신이면 문장력이 뛰어나고 재성이면 어떻게 용신이면 재를 얻는 자 10에서 8, 9가 된다. 또 그리고 원두에서 관성이고 또한 일주의 용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와 귀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가 관성이 기신이 되면 관청의 화로 인하여 집이 기우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재성이 기신이면 재물에 인하여 몸이 다치거나 명예나 절개가 깨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일주가 인성이 기신이라 문서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재앙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일주가 식상이 기신이라면 자선의 누를 받던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궁극적으로 원리의 바른 이치이며 일반적인 책들의 그릇된 이론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셨네요. 논문의 내용이다. 또 논문에 대해서 썼네요. 참.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발해명저가 4개예요. 4개니까 오늘은 하나만 하고요. 내일 3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슬슬 따라가는 거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용신까지 잡아놨습니다. 자, 봅시다. 122번이에요. 신유, 경자, 이거 차갑잖아요. 자월에 병화. 그 인수 써이죠, 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원료로 다 시작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해서 이게 뭐예요? 록을 깔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 이 금이 원두다. 금이 원두예요. 지류, 유지, 인목, 인수, 생신하니 갱묘, 독, 사시, 등록을 했다. 재성이 또한 봉생하니, 어딨어요? 예, 재성이요. 예, 봉생하니 관성투로 했다. 관성은 여기 있고요. 예. 청하면서도 정신이 있다. 예. 중하순수하다. 라고 했죠. 일어나는 곳은 역시 아름답고 돌아가는 국이 더욱 아름다우니 사림 출신으로서 사지 통정 153번 조선시대 문관의 정상품 당상관의 풍계래요. 자, 그러면서 일생무험, 아무것도 고통에부터 명리가 쌍휘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무슨 격일까요? 정관격이죠. 정관에 상신이 이렇게 투출한 거예요. 재성이 투출했고요. 문제는 억부법으로 보면 수금이 강해서 목화로 흘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일생 동안 저갔다는데 사실은 이 지지로 이렇게 금이 들어와서 분란이 일어나지를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사유 이거 합금을 되는데 물론 신금 들어와서는 인신충하네요. 이것도 또 인사신 사명이 일어나고요. 요즘 같으면 이거 통정까지 갈까요? 이 통정이면 뒷대운이 좋아서 가긴 갈지 모르지만 참 평범한 사주인데 이러네요. 연주의 신금과 제 말이에요. 금기운이 강하여 자에서 인일이 이어서 금수 목 일주병화까지 흐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명제는 대원도 필요 없이 타고난 사주만 가지고 사지 통정 일생무험 명리쌍이라고 간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유백원의 원제에 의하면 원두자가 즉 사주 중에 왕신이면 왕신이잖아요. 사실은요. 예, 금이 왕신이죠. 논하지 말라. 재관, 인수, 식상, 비겁 등을 논하지 말고 모두 원두가 좋다. 가야라. 가위 원두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백원주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통생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국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이렇게 타고나는 사주가 있는 것인지는 의심이 간다. 이 명조는 역평자의 논문 중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이론의 체계화에서 전격의 용신이론 중 억부용신과 통관용신, 원류용신, 조후용신이 있는데 통관용신절에 참고한 명제다.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네요. 제가 논문에 설명한 겁니다. 예, 논문에. 예, 그럼 그러니 저러니 할 거 없이 논문 한번 배드릴까요? 제가 논문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이게 제가 논문입니다. 이게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이죠. 적천수천미 중화사상연구. 네. 오늘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무실을 우리 작년 11월에 옮기면서 아직 정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뒷 배경도 엉성했고 했는데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도 올릴 거지만 마포경찰서 옆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저것도 좀 뭐라 그러나요? 링크를 다는 것, 선전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고객 상담을 본격적으로 올해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오늘 사례 명조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이게 사례 명조 122번이에요. 예.
자, 보시죠. 예, 이게 아까 보신 대로, 수체, 토화 용주의 토가 불과해서 화목으로 흐르는 거죠. 대운이 아까 이렇게 대운 찍어 드렸듯이 이렇게 흐릅니다. 미토 대운은 좋아요. 근데 이 신유, 이 술토는 괜찮은데, 이 신유 대운에, 약간, 옛날에야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겠어요. 요즘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건, 사고는 더 많이 발달해요. 옛날에는 그냥 평안무사한 거죠. 네. 활동성이 좀 작았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까딱 잘못하면 이런 대운에 아마 사고를 당할 수 있을 만큼 위험스럽죠. 인사신 사명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주.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주는 이렇게 해서 3개 또 만들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 원료, 이것은 대운을 잘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벌써요. 네, 대운 설명을 안 하세요. 언제 대운에 어떻게 죽었다 라고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류가 이렇게 해서 금, 수, 목, 화로 이렇게 흐르니까 대운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 대운 얘기 안 해요. 예, 마치겠습니다.